네, 안녕하세요. 후랭입니다. 오랜만에 또 책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후랭이가 만난 사람이나 공부하는 후랭이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별 반응이 없어서 책 리뷰를 조금 뜸하게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분을 좀 만나가지고 잘 보고 있다, 특히 책 리뷰를 좀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힘이 나서 또 이렇게 또 찍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좋은 책은 이 책입니다. 네, 많이들 읽어보셨나요? 이거는 닉네임 부룡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 실명은 신현강님이 쓰신 책인데 제목은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 입니다. 일단 먼저 저자가 누군지 봐야 되겠죠. 20대 후반의 나이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20년 투자 경력의 저자는 1998년에 IMF 경제 위기 때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 중반에 그 상승장,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하락장, 그다음에 2017년 부동산 회복기까지 상승장뿐만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온 실력파 실전 투자자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9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업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이분도 전업 투자자는 아니시고 직장인이시네요. 그리고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여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쓴 책이 얼마나 그렇게 퀄리티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책의 카테고리는 아파트 투자입니다. 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건 아니고요. 아파트 투자를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성이고요. 일단 저는 이런 책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단 칼라예요. 칼라. 이렇게 쫙 칼라. 이렇게 칼라고, 그다음에 목차를 보니까 아주 목차가 구성이 탄탄합니다.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고,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빼놓을 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드릴 게 워낙 많은데 다른 책과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빼고 최대한 빼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목차에서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지, 가격이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이겠죠. 그래서 그런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아파트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에도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는 쪽에 베팅을 해야, 투자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고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니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거냐, 원리가 뭐냐 했을 때 이분이 이제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는 실수요가 증가하는 곳, 두 번째는 공급이 감소하는 곳, 세 번째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쪽,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쪽, 유의 깊게 좀 봐야 된다는 뜻이겠죠. 또 한 가지는 수요와 공급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개발 호재가 됐든 도시 재생이든지 간에, 아니면 규제가 됐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가장 최근에, 오늘 지금 촬영 일자가 4월 10일인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본 기사로는 보유세를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보유세 개편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보유세가 수요와 공급에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각종 정책들, 교통 호재,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아니면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는, 부동산 고수들은 그런 시장의 심리, 군중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우르르 가서 투자를 하기 전에 버스 타고 와서 물건을 쓸어가고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와서 먼저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고수들은 한 발 앞서서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자들, 꽤 많은 분들이 소형 아파트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형 아파트 수도권 갭 투자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이제 소형 아파트만 고집하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중대형 평형도 충분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핵심 입지 같은 경우는 중대형 수요가 풍부할 것이고 그런 곳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형 아파트만 투자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끔 수요와 공급을 보고 그
그쪽에서 요구하는 아파트의 크기가 무엇인지, 그쪽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적인 거죠. 사실 수요와 공급은.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중대형일지라도 부족한 곳이라면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보면서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이분은 시대 차익형을 강조하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요새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된 책을 리뷰를 했다가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은 적이 있죠. 네. 물론 그렇게 수익형을 추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시대차익형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좀 큼직큼직하게, 월세도 좋긴 하지만 종잣돈을 좀 많이 모으는 방식을 위해서 시세차익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3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책과 제일 다른 점이 3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단계는 조금 꼼꼼히 보시고 어떤 식으로 남들이 보지 않는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중동, 신도시에다가 투자를 한 사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동 신도시에 왜 들어가게 됐고 입지를 어떻게 분석을 했고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을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억 원 이상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호재를 예측을 해서 그 이후의 상황을 또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동 신도시 사례를 보면서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저평가 지역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구나, 투자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좀 머리를 한 대 맞는 것처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좀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흥지구 사례가 나옵니다. 원흥지구. 다른 사람들이 미분양 아파트라서 별 관심을 안 가졌었던 때라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나 좋은 입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점점 교통이 개발이 되고 점점 발전이 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보석이 되어 가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미분양 투자를 해서 또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경매나 부동산 경매할 때의 명도나 특수물건을 해결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무용담은 아니지만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미래를 보는 안목들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칼럼들도 참 좋습니다. 싸다와 저평가의 의미를 이해하라. 그 다음에 똑같은 가격이라도 상승기에는 싸고 불황기에는 비싸다. 그 다음에 언론과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비판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계에서는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갭 투자 이게 아니고, 그래서 호황기 때는 A급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급등기가 이제 좀 지나가지 않았나 싶긴 한데, 급등기에서는 외곽 지역의 갭 메우기 투자, 그래서 A급 지역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A급보다 떨어지는 B급이나 C급이 이제 갭 메우기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황기와 급등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침체기가 오기 때문에 침체기 때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침체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회복기로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갭 투자와 분양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나온 시기가 좀 돼서 제가 지금 책을 소개시켜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시기인가 라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체기, 회복기, 호황기, 급등기 중에서 지금 시장이 어디인지 보고, 또 이걸 전체 부동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럼 아파트 중에서도 지역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서울, 그다음에 경기, 충남, 충북, 그다음에 경상도, 이렇게 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무조건 부동산이 좋다, 부동산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탈 때 지방으로도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건, 이것도 아파트 시세차익형 투자에 대한 소개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냐, 갭 투자를 조장하는 거냐, 이제 갭 투자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좀 금리가 이제 계속 인상될 것 같은 이런 시기에도 분명히 길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지막엔 제가 이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네요. 미래를 부정적으로 단정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문구가 좀 저는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필자 같은 경우도 뭐 20년이니까 뭐 98년도부터 하면 20년이죠. 우여곡절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정말 이건 끝났다. IMF 때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안 좋은 시기도 많이 있었고 좋은 시기도 또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남은 분들을 보면 분명히 길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초보자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면 좀 많이 영감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하고요. 안목지수 이런 것들, 아파트와 관련된 기본 상식 같은 것들도 아주 상세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2번 정도 정독을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번 읽고 끝낼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보고, 저도 2번 정도 정독을 했거든요. 기초적인 내용도 많이 있지만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용들도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두고두고 좀 보면 단순히 그냥 실용서, 부동산 투자서로만 치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구성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반복해서 보시고, 이분이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고르고 어떤 식으로 부동산 매물에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어떤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응원해 주시면 또 용기 내서 책 리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